모든 것의 시작은 소멸에서부터다. 나는 소멸되기 전에 빛들이 내는 음악을 배달한다. 빛의 음역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살얼음 같은 무채색을 지나 봄의 향기를 잉태하는 빛. 나는 음악을 배달한다. 몽환의 시계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피아노 음악 때문이었는데요. 피아노 음악을 작곡을 하고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 있어서 문학적인 요소를 좀 접목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낸 거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써왔던 여러 가지 글들, 시라든가 짤막한 단편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모티브를 하나 얻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쓴 곡이 낮에 뜨는 달인데요. 낮에 뜨는 달은 다시 말하자면 견우와 직녀 같은 느낌? 서로 존재하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관련된 서로의 애틋한 심정들을 좀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몽환의 시계가 뿌리는 음악이지만 음악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콜라보를 시도하고 싶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게 사진이었습니다. 위에서 찍으면 다리가 너무 짧아 보여요. 밑에서 각도로 이렇게 해야지 이뻐 보여요. 원래 짧은 건 아닐까요? 사진을 많이 찍긴 하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한계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력보다는 연출과 편집 아니면은 포토샵에서 이용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주로 이용하면서 사진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촬영이 많고 시간 소비가 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사진작가 섭외가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직접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델이었는데요. 모델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인들이나 지인분들을 섭외해서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에서 가장 공을 들인 건 연출이었는데요. 사진의 기술적인 효과보다는 피사지에서 우연히 나오는 자유로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좀 더 효과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컷들을 좀 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거의 1000컷 이상을 찍기 시작했죠. 그 안에서 건진 거는 3-4컷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많은 사진들을 찍으면서 그 중에 하나, 2개 정도 건질 수 있길 바랬던 거죠. 책 안에 들어갈 이미지였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를 얼마큼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조금 많이 고려했고요. 음악 작가의 코멘터리가 시각적인 효과인 사진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열한 개의 곡을 모두 작곡하고 나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요. 보통은 음악을 갖고 편곡을 한다거나 변주를 하죠. 그런데 그게 좀 식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갖고 글로 변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음악들을 표지음악이라고 하는데 표지음악은 내용보다는 음악에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거리가 좀 적은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음악과 글의 비중을 같이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좀 원했고 기간도 좀 길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곡당 단편 소설식으로 하나씩 시작했는데요. 그거를 쓰다 보니 몇 개가 공통되는 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왜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봉쌤의 음악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 음반 싱글 앨범에서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돼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표제 음악이라는 어떤 장르적인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일단은 음악을 들었을 때 이야기가 약간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뭐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음반을 위한 스토리 작업인데 앞부분에 이미지 작업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한 거라서. 근데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나중엔 캐릭터들이 뭐 자기들이 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판타지죠. 네. 레슨하면서 편히 살지 뭐 이런 것까지 그만해. 그만하지. 제일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음악 판타지, 뭐 음악을 소재로 한 판타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판타지 소설의 대명사인 해리포터나 나디안대기, 반지의 제왕 같은 말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좀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았던 하나의 무기는 동양적인 요소, 우리나라의 도깨비와 굿, 여우, 구미호 같은 그런 요소들을 마녀와 함께 많이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동양적인 판타지를 되게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몽환의 시기는 물론 마녀라는 요소, 서양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항상 들어오던 도깨비와 여우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몽환의 세계요. 허구의 세계죠. 만들어낸 세계. 현실과는 또 다른. 그렇지만 가상이지만 있는 세계.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그런 세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을 밟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어떤 강박관념,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어둠의 세계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달콤하고 나른하면서도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싶은 그런 세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짜죠. 몽환의 세계는 가짜죠. 지는 마녀예요. 그렇지만 마녀이긴 한데 인간과 혼혈인 거죠. 온전히 순수 혈통의 마녀는 아닌 거죠. 여기서 지는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좀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뭐 해학과 뭐 이런 위트가 넘치는 그런 세계를 위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그 중에서 음악을 특별히 더 잘 연주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몽환에서는 활약을 하죠. 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행운을 알아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소하게 버리는 또는 잃어버리는 물건들에게서 뿜어내는 빛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집해요. 좀 특별한 능력이긴 한데 아주 사소하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그 다음에 낡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진을 만나죠. 사실은 비껴갈 수 있는 두 사람인데 참 이상하게 만나요. 참 그 만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풀려갈지. 나비잠. 어린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나비잠이라고 합니다. 호전몽에서처럼 내가 꾸는 나비 꿈인지 나비의 꿈속에 있는 나인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꿈. 저에게 있어서 나비는 피아노입니다. 잡을 수 없는 꿈. 언젠가부터 내 삶에 피아노가 들어왔는지 피아노가 나를 찾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늦은 시작, 손가락 관절의 절단, 그리고 재능이 없다는 뼈아픈 말로는 접을 수 없었던 끝 모를 무모한 행진이 몽환의 시계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을 향해 가는 걸음만으로 한 걸음 뗄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한 수백, 수천 번의 경험이란 것을 피아노는 내게 이야기해 줍니다. 수많은 만류와 걱정, 염려들, 그리고 가장 큰 적인 내 속의 좌절과 절망들이 이제는 하나의 화음으로, 이야기로 산과 강과 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새가 날고 사슴이 뛰놀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몽환의 시계, 잠든 꿈을 깨울 시간입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을 제각있는 몽환의 시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몽환의 시계.
비싼 활 아닌가 보다. 그거 1,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활이라서. 아. 연습 역할이구나. 그죠? 영준아, 공부 좀 그만해. 아깝다. 지금 저 사람이 안 보여야지 이게 구도가 맞는데 보여. 옆으로 찍으려 했는데. 이거 봐, 너무 중앙에 있잖아.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와,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보여서 지금. 나는 소멸되기 전에 빛들이 내는 음악을 배달한다. 빛의 음역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이상한데? 배웠다. 내가 뭐? 엥? 배웠다. 밑으로. 그 캐릭터들 중에서 본인하고 닮은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인물 중에? 다죠. 등장인물의 모든 요소들이 로라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죠. 저기 뭐지? 누가 봤다 뭐 이런 거 말고 책이나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 집 3집 막 준비하면서 책방으로 서점으로 바꾸는 거. 굴빵을 하나. 네, 어쨌든. 너무 가깝지 않아요? 자, 감독님한테 인사. 감독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라. 음악을 좀 녹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악과 이야기를 좀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를 좀 만들기 시작한 게 몽환의식입니다. 한번 컷하고요. 다시 갈게요. 머리카락 날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러운 거야. 그럼요, 다 부럽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부럽고 산발이 되고. 조금만 더. 첼로로 사랑의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재가 신선해서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었고 마녀가 나오고 도깨비 이런 것들 동양적인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다 큰 어른이 읽어도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체가 저는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작가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문장이나 그런 것들이. 네. 엄마, 이게 뭐야?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